뭐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 무전여행이란 말은 한번 들어봤죠? 우리 살면서. 근데 무전여행이란 말은 나는 공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늘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나 삼촌들이 우리 때 뭐랬냐면 요즘 여러분 못 듣는데 뭐 수박서리 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박서리가 뭐고? 나무의 밭에 가서 수박을 막 들고 와서 막 먹은 걸 옛날 우리 아버지 또래든지 삼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거 절도인데, 그죠? 만약에 밭주인이, 수박밭 주인이 열받아가 경찰에 신고해서 얘 뭐 합의 안 하겠다면 그거 절도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한 개를 훔쳐도 절도죄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들이나 삼촌들은 실제로는 그래 수박서리 별로 안 했어요. 그것도 다 건너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전여행은 공식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학문이 좀 높으면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아니면 어디 숙박을 하는데 민박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해서 만약 수학 문제 하나를 쫙 잘 풀어주잖아요. 만약 그 밥집 아줌마가 나한테 박합받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인 그러니까 도움을 주잖아요. 사람은 아까 이거 무전여행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계속 도움만 받잖아요. 처음에는 안 돼서 주든 좋아서 주든 주다가도 얘가 나한테 도움 안 된다면 끊는 게 인간사예요. 아무리 친해도. 결국은 주고받아야 돼요. 나도 무슨 선물 받아온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은 뭐 이쁜 짓 많이 하시는 거 없죠? 했겠지. 무슨 조언을 잘했든지 금을 사시라고 했다든지 그죠? 이 주식 사라 했든지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됐다든지 그죠? 아니 무슨 사례든 그러니까 넘도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해서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아이유가 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4번쯤 되면 다 도망가더라고 하는 대사 있잖아요. 도와주다가 한 4번쯤 되면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이성균이가 4번 도와준 게 어디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어디서 감동받냐면 4번쯤 도와주는 게 어디야 라는 말보다도 4번쯤 하면 도망간다는 거에 긍정을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10번, 100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어디 음식점 갔다. 똑같은 예를 음식점을 하지만도 주인장이 갑자기 얹혀가지고 얼굴이 막 청색증 걸려가지고 얼굴이 청색증이라는 건 뭐 얹혔잖아요. 그럼 얼굴 파랗게 변해요. 하얗게 질린다는 건 겁먹었을 때 공포일 때 하얗게 질리는 거고 뭐가 얹혀서 뭐 피가 안 통하잖아. 원래 정맥 동맥이 있잖아. 피는 원래 빨간색이잖아. 근데 얼굴 파랬다는 거는 뭔가 막혔다는 거는 동맥 쪽에서 막혔다는 건 파랗게 변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따라서 이리 오시오 이러면서 줄을 서시오 하듯이 허준처럼 내가 휴대용 내가 침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딱 놔줬는데 얹힌 풀렸다. 바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세 번째가 내가 볼 때 역술 같아요. 이거는 내가 왜냐면 이걸 왜 예를 들면 나는 실제로 써먹었기 때문에 십수년 전 참 우리 어떤 언어를 쓸 때 십수년 전 하면 뭐예요? 참 늙었다 그러대. 십수년 전 내가 니를 사귀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요 유엔묘지 쪽에 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횟집이 있는데 유명했어요. 횟집도 유명했고 그 유엔 로타리 그쪽에 유명했는데 이름은 이제 생각 안 나죠. 외대 부산 그 당시에 부산 외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두시를 옮겼지만 그때 이제 외대 교수 영어과 교수가 내하고 친했어요. 내보다 한 살 많은 이제 전라도 분인데 내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 이름도 생각나는데 그 얘기해도 되겠다. 조은희 교수라고 어쨌든 왜 사실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는데 그 집이 뭐 유명하대요. 욕쟁이 할머니로 음식이 맛있으니까 온대 횟집에. 막 손님들한테도 막 말을 좀 하는데 난 별로 좀 그런 거 안 돼. 나 욕쟁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난 돈 냈는데 왜 욕을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가자 해서 뭐 유명하다 쥐가 산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하다가 뭐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 하다가 내가 딱 얼굴 봤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내가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내가 십수년 전에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뭐가 보인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할게요. 느낌이 확 와요. 딱 벌써 뭐 하다가 내가 그 아주머니 그 묘지 이장하면 안 됩니다. 이장 바람 붑니다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딱 거짓말 아니고 내 자리에 와가지고 딱 무릎 꿇을 때 선생님이라더라고요. 왜 내가 딱 그 여자 할머니도 아니셔요. 딱 내보다 한 15살 많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그냥 얼굴 딱 보자마자 그 묘지 이장, 묘지랑이 뭐 이장 어제 뭐 박원순이가 뭐 몰래 민주열사 쪽에 뭐 묘지 이장 그러니까 묘가 있었는데 묘를 파서 다시 다른 공간에 이장하는 걸 이장이라 묘지 이장이라 그러거든요. 딱 그래요. 그러면 왜 자기 안 그래도 시아버지 이장 때문에
큰 아주버님, 자기 남편이 형하고 막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장을 잘못하면 이렇게 뭐 무속에서는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기는 그걸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딱 얼굴 보자 그 얘기하니까 바로 무릎 꿇더만 선생님 금방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나 사실 얼마 전에 신내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 그냥 그게 보인다가 아니고 느껴진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나도 이제 조금 그 일을 해봤어요. 그 마음껏이란 말이 뭔지 알죠? 더 시켜라가 아니고 내놓은 거는 공짜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더 놀라운 아직도 너무 기억이 선명한 게 자기 그 계산대에 가가지고 금고 있잖아요. 뭐 띵 누르면 열리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흰 봉투를 꺼내다가 해서 무당인 게 알겠더라고요. 저 내한테 돈 주려는 것 같다. 이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 한 10수년 내한테 밥은 당연히 그 회는 공짜고 3만 원을 딱 넣어서 딱 공손히 주면서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드시고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 됐어요. 실컷 술하고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때 그 조문이라는 그 부산 외대 교수에 야, 그 재주를 그렇게 쓸 수가 있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건 제가 있었던 예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도 무전영이라 하면 뭐다?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학문적인 기능이 있어서 뭐다? 보탬을 줬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쳐줬든지 아니면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무슨 도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난 무전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요 세 가지 외에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로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지만 또 모르죠. 그리고 중간고사 내다가 제가 항상 공식적인 것만 낸다는데 한 문제 정도인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한 개 냈어요. 워낙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갈로 열고 넣으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객관식 중에서 쉽지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간 거. 물론 실판에 기록은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야지 낸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많이는 안 내고 그러나 왜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좀 집중했냐를 확인하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상대평가가 돼야 되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는 내용에서 수업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술로 한 거는 안 냅니다. 무조건 책은 없어도 칠판에 필기한 거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인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그래도 95% 이상은 교재에 있으면서 했던 거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껏 내지는 않을게요. 제가 지금 나열하는 것 중에서 왜 지금껏 내지 않는 거는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함부로 내면 안 되겠죠. 제가 나열한 나라 중에서 그 나라 음식이 제일 맛이 없을 것 같은 나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번 프랑스, 2번 영국, 3번 이태리, 4번 일본 어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열한 4개국 중에서 이거 근데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시험 문제는 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1번 아니 그리고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 1번 프랑스, 2번 영국, 3번 이태리, 4번 일본 어디가 제일 맛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얘기할게요. 정답은 아니니까 답이라 할게요. 난 영국 같아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있어요? 영국은 그냥 피시앤칩스예요. 그 대부분 피시앤칩스를 쓰는 고기는 예전에는 대구. 근데 요즘 대구 알잖아요. 대구도 이제는 귀해져가지고 왜 옛날에는 영국에서 피시앤칩스 할 때 칩스는 내가 감자를 써가지고 포테이토를 써서 하는 거고 대구는 너무너무 노르웨이 쪽에 해가지고 저 스칸다나비아 반도 있잖아요. 국해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구를 쓰는데 요즘 대구도 좀 적어서 다른 거 써요. 피시앤칩스 할 때 다른 걸로 고기를 튀겨요. 청어든지 뭐든지 쉽게 나는 걸로.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신문이 영국이 제일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거죠. 내 말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원래 대영 제국이란 말을 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건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졌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다 보니 날짜 변경선을 지나도 지금 영국에 해가 지어도 내가 인도에 아직도 영국 식민지가 있잖아. 하물며 뭐고 원래 지금 미국 땅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의 미국 땅 있잖아. 미국 땅은 영국의 식민지만 있었던 거 아니죠?
영국의 딱 중앙 부분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멕시코 쪽은 좀 더 스페인령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보스턴 쪽 해가지고 플로리다 쪽 있잖아요. 조지아주 해가지고 어쨌든 플로리다는 인지가 잘 되니까 약간 그 미국이 있다 하면 동부 쪽, 뉴욕 있는 쪽, 그쪽은 영국령이었고, 어쨌든 나폴레옹이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다가 돈이 전쟁 비용이 적다고 루이지애나를 미국에다가 싸게 판 거. 그 대한민국 한 10배 되는 땅을 그냥 미국이 한 1,500만 달러? 그 당시에는 비싸게 느껴졌겠지만, 그 미국이 운이 좋은 나라인 좋은 나라예요. 왜?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이 또 팔았잖아. 알래스카는 뭐 또 자원의 보고잖아. 미국이 확실히 운은 좋은 나라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조금 억지로 뺏은 땅은 지금의 멕시코, 그 텍사스 있죠.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미국 사람들이 내가 이거 카우보이 모자 쓴 게 다 텍사스주 사람들이잖아. 그럼 텍사스는 원래 어디 땅이었노? 멕시코 땅이었잖아. 그건 좀 전쟁에서 뺏은 거고. 다른 건 돈 지불했고. 어쨌든 미국이 좀 지금의 미국이 좀 운이 좋았던 나라 같아요. 자, 너무 길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영국인데, 나는 그렇게 영국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를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논리와 또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나는 뭐다? 영국에서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려면 맨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배 타고 막 전쟁하러 가면 배 선상에서 몇 달씩 있는데 그걸 막 뷔페처럼 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 그럼 대충 뭐 생선 염장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대충 먹고 이래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집구석에는 남편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어머니들 대충 물에다가 누룽지 해가 먹잖아. 그냥 밥 말아 먹잖아. 김치 한 가지 가지고. 집에 그래도 남편분 있고 이래야, 그죠? 밥을 밥같이 차리잖아. 그게 내 생각?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면 내 같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쭉 일이 분업화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손 안 대면 일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편한 음식, 뭐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생선만 딱 튀겨가지고 대충 먹고 감자 몇 개 주워 먹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영국 음식이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유가 없었다 라는 게 아닐까. 그냥 내 말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왜 그럴까 정도는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그렇다, 우리는 배울 때 영국은 음식이 맛이 없다, 그게 답이 아니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영국 맛 없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럴까? 내가 말은 항상 의문,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계기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 오늘도 촬영 안 하려고 했어요. 역사라는 건 제가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각 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너무 저도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 인정. 저도 왜 사고 어떤 쪽에 약간 편향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안 나오잖아, 그죠? 우리끼리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양해를 구하잖아. 걸러서 들으라고. 아니다 생각하면 약간 좀 접어놓고 들으시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 중간중간에 사실과 약간 역사의 얼개를 짓는 건물처럼 그것만 내가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 판단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보지도 않지만 딱 보면 이미 편향적인 사람이 역사를 논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근대사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걸 볼 때도 편이 갈려져 있는데, 세계에서 만약에 네가 미국 편이든 프랑스 편이든 독일 편이든 일본 편이든 뭐 중국 편이든 따라서 다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독일 있잖아요. 독일. 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뭐 어떤 시간 안에 끝내드리겠지만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뭐냐면 1차 대전도 일으키고 2차 대전도 일으키니까 좀 나쁜 나라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걔들이 또 다시 성공하는 거는 걔들도 반성을 좀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과도 잘했고, 뭐 어쨌든 찾아가서 뭐 보상도 자꾸 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 전에 언급했는데, 유로라고 알죠? 유럽을 한데 통합시키려고 하는 과정.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이 뭐다? 돈의 화폐도 일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나왔댔잖아요. 유럽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이거 유럽에 가보면 유로 방송이라고 있어요. 실제 방송, KBS 방송국처럼. 근데 이걸 주체적인 거는 독일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 애들이 이 유로 방송을 하면서 뭐다? 유로 어떤 연합의 어떤 관점을 평등하게 바라보겠다는 시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의 어떤 투어하는 장면 있잖아요. 봐보면 나레이션이 없어요. 즉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라면 막 최보람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 근데 이거는 유로 방송 대사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로 쭉 화면만 쭉 한 5분 10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유럽만 보여주는 거 한국도 보여줘요. 한국은 뭐다? 데모하는 장면만 쭉 보여요. 이 데모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잘했고를 알고 그냥 그 장면 쭉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언뜻 떠오르는데 그 지금 브렉시트라고 들어봤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 그 정도는 들어보셨어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 뉴스는 들으셨죠? 자, 이거는 나도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예언을 할 겁니다. 내가 뭐 어떤 횟집 사장한테 뭐 해줬다는 거 여러분 알 길이 뭐 있는 내가 조작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미래를 조금 예언해도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가 보네. 지금요 모든 나중에 유튜브하고 다 틀어봐봐.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이 지금 힘들어졌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모든 다음에 모든 어떤 걸 뒤져도 그래요. 왜? 실제 그렇게 보여지니까. 나는 근데 뭐다? 지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유럽연합에서는 영국이 탈퇴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난 일단 지금 그래 얘기했다. 지금 그건 예언인데 그건 나중에 보자. 근데 별로 여러분 흥미로운 예언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프랑스 얘기를 한번 넘어볼게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직히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그게 뭐 건물이든 뭐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마르트 언덕은 언덕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요 뭐고 동명대 올라오는 저 차로에 올라오는 그 높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그걸 뭐 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민을 많이 받았어요. 뭐 시리아 난민 사태 때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자, 그럼 갑자기 내가 또 얘기 막 지나간다.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좀 선진국 계열 중에서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잘못하면 60년대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출산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유럽진 전체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프랑스예요. 내가 오늘 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내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언뜻 그런 얘기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기적이라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잘 안 해요. 동거만 20년도 하고 그래요. 책임지기 싫어서. 왜 결혼하면 나중에 뭐고 돈도 막 이혼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 동거만 잘 해요. 근데 출산율이 높네? 애를 놓는다고요? 우리가 아는 순수 프랑스인들이 애를 놓는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놓는 거야. 난민들이 7, 8명씩 막 놓는 거예요. 그럼 인구 구성이 한 3, 40년 지나면 바뀌겠죠? 그리고 난민들이라고 프랑스는 뭐 자유의 정신해가지고 막 복지 혜택을 줘요. 난민들한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좀 부자들 열받는 사람이 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로 막 이민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프랑스가 난민을 받아서 유일하게 이익 본 게 있어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뭔지 알아요? 월드컵.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내가 알기로 2번인가 우승했나 1번 우승했나 기가 한 번은 최소 우승했죠. 그때 우승팀에 있잖아요. 멤버들 봐봐봐. 백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골키퍼 정도 빼고는. 수비수 한두 명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 여러분은 좋다. 이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은 뭐 축구를 아주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뭐 여학생들 빼고라도 남학생들 그래도 야구 축구하면 대화가 통하잖아. 축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구의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예요? 아니 아무나 얘기해 봐봐. 시작한다. 메시 또 뭐 호날두 뭐 또 해봐봐. 해줄 수 아니 네가 생각하는 거야. 정답이 없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 얘기해 보라고. 뭐라고? 음바페.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바페는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성형이고 마무리는 지단이다. 프랑스
지단은요 반드시 경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꾸만 뭐 호날두 메시만 얘기하면 메시 잘하지. 그렇지만 메시 근데 이제 월드컵에서 겨우 우승했잖아. 호날두가 지단이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요 그냥 그 당시 브라질 최고일 때 8강에서 그냥 개박살 냈었다. 이미 그때 지단이 33살인가 34살인데 경기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브라질 최고 그때 최정상이 이게 무조건 우승이다 하는 거를 8강전인가 어디서 지단 혼자서 플레이메이커로 완전 개박살 내요. 뭐로? 브라질 앞에서 개인기로. 내 말은 지단 얘기만 들었다 하지만 지단 경기를 보고 얘기하라고. 넌 얘기 듣지만 네가 직접 보고 얘기하라고. 아니 그 한 경기뿐만 아니라 지단은 그냥 천재다 그냥. 뭐다 드리블을 잘해서 30m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60m 앞에 바로 공 떨가주는 것도 그게 기술 아니야? 아니 그 기술도 좋고 바로 앞에서도 기술로도 제끼지만도 지단이 천재인 거는 어느 공간에 패스하는 게 자연스럽게 30m 앞이든 앞에 1m이든 다 모든 걸 다 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단 경기를 보세요. 근데 그 지단이 프랑스 대표인데 지단의 피는 뭐고 알제리인이잖아. 알제리.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 알제리가 있잖아요.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 옛날도 아니고 20세기 때. 그리고 내가 아는 아까 누가 엄바페라 하니까 엄바페 아버지가 내 기억이 맞다면 카메룬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어머니가 알제리 사람일 거예요. 알제리도 아프리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까지 넘어갔는데 프랑스가 유일하게 난민을 받아 성공한 거는 월드컵이에요. 그리고 다시 봐도 월드컵에 보면 뭐 공격수 하나 정도, 수비수 하나 정도, 골키퍼 정도만 백인이고 일종의 네가 아는 유럽인이고 나머지 다 그냥 뭐 흑인 아니면 난민들일 거예요. 출신들이. 그리고 프랑스 지금 난민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프랑스 경찰들이 못 들어가요. 이미 그렇게 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흰색과 검은색, 우리가 보통 흰색은 조금 밝은 쪽, 검은색은 좀 안 좋은 쪽을 보잖아요. 그럼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검은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미 난민들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옛날 유대인들 모아놓은 게토처럼 어떤 지역이 있잖아. 못 들어가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미 프랑스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버렸다고. 계속 자유만 외치다가. 난 프랑스는 개피 본다고 보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예언도 아니다. 난 나중에 결정적인 예언 왔거든. 이걸 따위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근데 재밌는 얘기 한 개 해줄게. 아직도 벌어지지도 않은 거. 내가 예언해주고 반드시 기억해놔라. 요번 학기에 내 평가는 개떡같이 해놓고 다음에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한 3, 4년 뒤에. 한 2, 3년 뒤에. 베네수엘라 얘기는 하지 말자 처언했으니까. 자, 미국 다음에 대통령 뽑겠지? 다음에 또 대통령 뽑을 거 아니야? 미국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라. 내가 오늘 이거 끝내고 갈 거다. 내가 뭐 아까 1시간 반 했지만 너는 할 거면 하고 가야 될 거야, 이거.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아무나 답 맞출 필요 없댔잖아. 네가 답 맞추면 내 짜증난다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나 대보세요. 아는 사람. 미국 다음 대통령 나 예언했다. 혹시 다음에 내 말 틀리면 기대가 그래도 돌을 던지지 마라. 그 정도 틀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돌맞지 네가 나한테 돈 주고 뭐 맞추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볼 때 90%에서 난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본다. 그럼 교수님 누가 이럴 거야? 교수님 제가 뭐 아무것도 지금 구글도 안 보고 아니 네이버도 안 보는 줄 압니까? 이럴 거야.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알았어요. 점을 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무조건 내가 모든 걸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교수님 왜 지난주 금요일에 아시게 된 거예요? 미국 법원이, 미국 검찰이, 미국에도 검찰이 있을 거 아니야? 트럼프를 기소했더라.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수님, 그럼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감옥 가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잖아요. 나는 그 뉴스가 딱 뜨는 순간에 그랬어요. 요번 트럼프가, 원래는, 자, 트럼프는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죠?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이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은 양당 제도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 이 정도도 상식으로 알아가라.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에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뭘 선택할래요? 좋은 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내 말에 모든 게 함정이 있는 거 아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뭘 선택하면 좋은 거 하지. 근데 인생에서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어. 그건 좋은 거 하면 되니까. 그건 선택이라는 단어도 쓸 필요 없지. 좋은 거 하면 되지. 근데 뭐가 선택해서 힘든지 아나?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게 있어요.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거. 거기서 뭘 선택할지. 그것도 그게 덜 나쁜 건지 아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당시에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내가 그 당시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난 트럼프가 된다는 다 내보고 주변에 미쳤다 그랬어요. 왜? 그때 모든 한국의 방송도 너무 당연히 힐러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교수님은 점치셨어요? 아니요. 미국의 뉴스를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뉴스들도 전부 힐러리 편이었는데 그러면서 개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징후들이 있잖아. 그런데 어떤 흑인 정치인이 한 대사를 내가 봤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트럼프를 뽑는 것은 도박이고, 자, 잘 들어라. 이 용어를 아니,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잘 들어라. 트럼프를 뽑는 것은 도박이고, 힐러리를 뽑는 것은 명백한 재앙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는 뽑아놓으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도박이야. 홀짝이야. 그런데 힐러리 뽑는 건 무조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미국인 흑인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그때부터 또 파고드는 거예요. 왜? 이미 대세는 누가 봐도 그때 미국 시민들도 약간 모르게 힐러리 쪽이었어요. 미국 국민들도. 그런데 뭐다? 사실 미국 사람들도 염치가 있으니까 약간 트럼프는 약간 또라이 이미지가 있잖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노?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미리 뭐라노? 그 조사하는 거 뭐라지? 갑자기 그런 용어가 생각 안 나노? 뭐 출구조사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맨날 조사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그죠? 어쨌든 할 때마다 힐러리라고 다 모든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다? 결과는 트럼프가 됐죠. 뭐 그건 또 여러분들 알 도리가 없으니까 교수님 그때 뭐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왜? 트럼프를 뽑는다는 사람은 쪽팔려가지고 트럼프라는 말을 못하는 샤이한 거예요. 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트럼프 지지하는데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좀 쪽팔려서. 그런데 김성 교수는 왜 다음 대통령, 바이든 다음 미국 대통령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실제 있었으니까 기소된 내용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포르노 배우하고 썸씽이 있었던 거. 그래서 나는 뭐다? 야, 고작 이런 걸로? 돈도 줬네? 아니 돈을 안 줬으면 고발당해도 되는데 돈도 줬는데 그것도 지가 직접 준 게 아니고 트럼프 비서실장이 돈 줬잖아요. 주고 거래한 거잖아. 근데 기소가 그따위라고? 그럼 누가 열받는 줄 알아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유권자들이 완전히 열받는 거야. 뭐?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 뽑은 이래로 걔들이 룰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대통령은 그만두고 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 이 클린턴도 원래 루인스키 알잖아. 청와대 백악관 직원하고 썸씽 있었던 거 성추문 알잖아. 모르나? 클린턴 대통령은 들어봤죠? 힐러리 남편. 그리고 워터게이트라고 닉슨 대통령 들어봤지? 들어봤지 않는데 모른다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 법적인 문제되는 게 있는데 딱 대통령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나오면 미국은 딱 접어줘요. 미국의 정치는. 근데 미국이 요번에 그 룰을 다 깨고 끝나서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온 사람들 했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300년, 400년도 안 된 나라잖아. 그래서 미국은 나름대로 미국은 한 번도 내가 알기로는 헌법이 조지 워싱턴 때 만든 헌법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 근데 수정 헌법이라죠. 그 기본적인 헌법 아래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끝까지 지금 수많은 이상한 당이 나와도 끝까지 공화당이고 끝까지 민주당밖에 없잖아.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전부 다 이름 바뀌잖아.
뭐 미래통합당 얼마 전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고 뭐 열린우리당에서 뭐 없어지고 뭐 문제 있으면 다 당을 없애잖아. 미국은 근데 잘했든 못했든 쭉 가는데 미국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 편이든 공화당 편이든 이건 아니잖아 이게 돼서 반칙을 쓴 거죠 일종의. 그러다면 다음에 바이든은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도 문제 장난 아니거든요. 예전에 지가 아들 문제부터 중국이 돈 받고 한 거 돈을 그냥 200만 원 받은 게 아닙니다. 몇 조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이든도 조사를 받게 되겠지. 내가 말한 거는 점을 쳤다고 하지만 나는 다음 대통령 왜? 룰을 깼기 때문에 난 반드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주식 얘기를 하고 금 얘기를 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귓돈은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홀리는 게 아니니까. 금은 뭐랬노? 금의 가치는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게 뭐랬노? 모든 보석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야. 다이아몬드를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니까? 이제 루비 따위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사파이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석이 뭐고? 금밖에 안 남았다고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그거 하나, 북한이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해킹하는 거 들어봤죠? 그 얘기는 한 번씩 아무리 관심 없어도 막 뉴스에 나오고 구글에 나오잖아. 그럼 북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근데 북한은 그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해킹을 해놨는데 그걸 현금화할 때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걸 또 미국이 다 막아놨거든. 나는 해킹이 된다는 건요. 나는 왜 코인을 안 좋아하느냐면 해킹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코인이란 거는 만약에 어느 순간에 네가 해킹 나오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들고 있던 잔고 막 잔액이 뭐 0달러 되는 거 막 나오잖아. 특히 코인 같은 데서. 그 위험한 걸 왜 해? 북한이 뺏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라. 북한이 해킹하면 또 미국 CIA가 들어가서 또 해킹해 온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뭐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가지만, 자, 지금 정말 미안한데 몇 시예요? 2시 2시 50분? 55분. 쉬는 시간 하지 말고 빨리 하고 마치자. 그 정도는 되죠? 자, 그럼 빨리 넘어갈게. 자, 빨리 요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 자, 아까 뭐라고 유로 방송 얘기했지? 독일에. 유로 방송인데 뭐랬노? 왜 유로 방송에서 나레이션 없이 이렇게 쭉 대사 없이 장면만 보여줬겠노? 나레이션의 평가를 듣지 마시고 네가 그냥 화면만 보고 평가라는 거죠.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도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카메라의 뭐고 각도와 조명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미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획 의도가. 뭔가 공평하고 싶다 공평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걸 들어보고도 언론에 나오란 말이 있어요. 잊혀지는 순간, 무풀이 되는 순간 끝난다. 요걸 들어보고도 뉴스에 자꾸 나오라는 게 정치인들의 격언입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 희한하다. 막 욕 들어보는 놈이 있고 아무런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누구 뽑는 줄 아나? 욕하면서 그 사람을 뽑아요. 그래도 걔는 유명하잖아 이래도 돼요. 아니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뽑을 용기가 없거든. 네가 해외 갔는데 모르는 음식 안 먹으니까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갔는데 저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까 맥도날드가 먹을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맥도날드 가는 거예요. 왜? 지에 가서 내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다 나쁜 놈이라도 아는 놈 뽑는 거예요. 모르는 놈보다. 자, 근데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막 인터뷰하잖아. 그러면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고 더 똑똑하지 또 카메라 기자가 있을 거 아니야.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자든 이렇게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 있잖아. 누구한테 용돈 찔러주는 줄 알아요? 더 많이? 카메라 기자한테 더 많이 던져줘요. 왜? 사람들은 기사는 잘 안 보지만 사진은 눈에 바로 들어오잖아.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왜? 이런 거잖아. 찡그리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 카메라 기자 그러면 야 카메라 기자 한 장만 탁 찍나 어쩌나 이렇게 찍잖아.
하나 연예인들 연맥이려고 마음먹으면 사진 기자들이 뭐 연맥이려면 제일 못나게 코 입이는 거 막 찍고 이런 거예요. 일부러 엿먹으라고. 사진은 100장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든 남자 주인공이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 상이 조연일 때는 안 이뻤는데 꼭 주연이 되면 이뻐지는 거예요. 왜? 조명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연예인들은 누구한테 돈 매기겠노? 카메라 기자하고 조명 감독한테 돈 매겨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조명 보고 찍는 거하고 그냥 대낮에 찍는 거 다르지? 이거조차도 카메라 각도 같은 거 다 생각을 하고 찍잖아요. 뭔 말이 이해됩니까? 즉 뭐라고 내 유로 방송에서 이렇게 의도가 없이 기획했다 하더라도 뭐다? 이미 카메라 각도와 여러 관점에서 이미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오히려 정직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역사는 뭐다? 이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역사는 기억하기와 망각하기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그 김윤경이라는 탤런트하고 옛날 십수년 전 또 십수년 나오지만 바닷가 요트 타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그때 그 말 뜻밖으로 수영을 잘하는데요. 그 말만 기억하고 있고 그 상대방은 내가 오른쪽 왼쪽 하다가 아까맨치로만 기억하고 있고 자기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도 되죠? 20분 만에 끝내주면 되죠? 해도 되지? 동의 구했다. 자, 지난주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까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저도 이 포인트는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게 그리스의 자살이었다. 즉 뭐냐면 그리스는 이때 한번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칠 때가 그리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가 제일 잘 나갔을 때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그리스라는 통일된 국가는 없었다. 그냥 아테네, 스파르타처럼 부족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부족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 마을이 더 많겠다. 마을. 근데 이때가 그나마 제일 잘 나갔고 그 제일 잘 나갈 시점에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나서 제일 잘 나갈 시점에 지극히 30년 전쟁인 게 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시겠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동훈이가 유럽 그 법무장관도 회의할 때 딱 한쪽에 팔에 끼고 간 그 책,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30년 동안 전쟁에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 그때 그 마케도니아 지금도 유럽에 여러분 유럽에 그 뭐고 나라 보면 북마케도니아인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다 똑같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 지금도 싸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 뭐라 야 그건 니그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혼전을 틈타서 뭐다 기원전 338년경에 한 몇 년도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 주변에 그리스 인근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알렉산더 대왕도 참 나름대로 세계를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약간 서남아시아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밑에 쳐다볼 건 아닌데 내가 보시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어디 인도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뭐 바람결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 북부까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아니고 젊은 나이에 공격하다 죽은 게 아니고 돌아와도 죽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다? 원래 그 당시에 인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도의 코끼리 부대를 만나서 되게 당했어요. 코끼리 부대. 우리 한번 영화에서 나온 설정에서. 그래서 근데 이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코끼리 한 80마리 부대한테 당한 거예요. 어쨌든 이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포로를 잡아서 왕한테 그 인도 왕한테 포로스 왕인가 그럴 거예요. 나는 포로스 아닐 수도 있다. 나 머리에 포로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데 포로스 왕한테 물었어요. 지금 내려가시면 몇만 마리가 더 있습니다. 부대에 다른 나라는 이러니까 이제 80마리 코끼리 부대한테도 당했는데 몇만 마리가 있는 나라를 만나면 끝장나잖아. 이건 인도는 함부로 정복해야 될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돌아오는 길에 뭐 역사에서는 뭐 열병에 걸려 죽었는지 해서 병사인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왜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느냐? 실제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한 걸로 양으로 치면 징기스칸의 한 4분의 1도 안 될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제일 많이 정복한
땅 넓이로는 징기스칸입니다. 몽골에. 자, 어쨌든 그런데도 왜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민족 동화 정책을 썼어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이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기억하세요? 오늘 이란에 조금 더 설명 들어갑니다. 이란입니다. 제가 교재 이라크 죄송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란입니다. 좀 지워주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릴게요. 이라크가 아닌 이란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도 좀 위대하고 사람들한테 이미지 좋냐면 아시다시피 그 징기스칸은 너무 잔인했어요. 징기스칸은 나라를 상대방을 만약에 항복을 안 하면 풀이 안 자랄 정도로 학살을 했거든요. 사실은 태무진이. 그러면 솔직히 태무진은 왜 애나 어른, 여자까지 다 학살했을까? 질문. 왜 학살했을까? 성격이 잔혹해서 태무진이? 한 번씩 요즘 오시안에 몽골 해가지고 영화 한 번씩 뜨잖아. 그거 보면 그렇게 안 잔인해 보이는데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같은데 왜 저랬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대충 살려놓으면 얘들이 자라서 지가 그랬거든. 지가 어릴 때 지를 살려준 사람한테 나중에 결국 태무진이 복수를 했거든요. 애라고 봐주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구족을 멸하라, 삼족을 멸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애를 왜 죽이지? 여자를 왜 죽이네? 여자가 온유월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이죠. 온유월은 따뜻한데도 서리가 내린다. 눈이 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 보면 원한이 남을 것도 없잖아. 오히려 나는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라 생각해요. 태무진 왜 뒤를 남기지 않는 거죠. 뒤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민족 동화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구하고 민족도 다른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도 애를 낳으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많이 넣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이 다 다르지만 미국도 보면 스미스 이름은 다 동일하고 성만 다 다르잖아요. 미국도 스미스 탐 그거는 뭐고 성이 아니다. 탐 스미스 헨리 이런 건 뭐고 좀 더 이름이다.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도 보면 이름은 정해져 있고 성이 다 다른 거고 우리나라는 성은 정해져 있고 이름이 다 다르잖아. 아시죠?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민족 동화 정책을 써서 그 현지인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똑같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쪽에서 장창을 잘 쓰는 전략을 쓰면 장창 그걸 흡수를 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코끼리 부대의 어떤 전략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 그게 나중에 끝에 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한 2000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문명을 만드는데 핵심이 된 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헬레니즘. 그건 적혀있죠. 헬레니즘이라 적혀있죠. 네네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일찍 죽고 나서 나라가 3등분 됐다고 그러네요. 뭐로? 마케도니아,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 시리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명만 대보세요. 시리아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몸에 찌르고 있는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시리아 난민 출신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나누어졌다. 자, 그러니까 뭐고?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통일했죠. 통일했을 때 그리스라고 통일한 게 아니고 뭐로 통일했다? 마케도니아로 통일했는데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 혈통을 우리 그리스로 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죽자마자 뭐로 나눠졌다고? 마케도니아 원래 있는 나라와 시리아와 이집트로 나눠졌다. 그런데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제일 오래된 나라잖아.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있었잖아. 그러면 뭐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까지 정복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죽고 나니 다시 이집트는 독립했는데, 자, 한번 이제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팔 장군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건 즉 적지 마세요. 나중에 그리스 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이성계 왕조, 조선 왕조처럼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생겨요. 즉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팔 장군이 이집트의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다. 왕비가 누군지 알아요? 자, 이집트가 망할 때 누가 마지막, 네가 아는 왕비 하나밖에 더 있나, 이집트에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뭐다? 클레오파트라 몸속에는 약간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겠다. 그리스 미인인가? 나는 사실 20몇 년 전에 그리스, 터키, 이집트 다 내가 인솔해서 손님들 데리고 가봤기 때문에 보면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버스 타고 있잖아요. 관광버스 타고 내가 인솔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밖에서 어떤 좀 일하는 공장 아저씨가 있는데 이렇게 청바지가 하고 이렇게 청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서가 있었어요. 모자 한 개 쓰고. 난 캘빈 클라인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왜냐 얼굴이 각이 좋으니까. 자 여기서 이게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뭐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라는 속설에는 뭐다 순수 이집트인의 피가 아니고 뭐다 약간 그리스인의 좀 각진 얼굴에 약간 유럽인의 얼굴이 뭐 이렇게 계속 섞여 왔겠죠, 그죠? 몇백 년에 걸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단편적으로 그냥 클레오파트라가 뭐 나중에 뭐 독사에 물려서 자살했다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는 이게 알렉산더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클레오파트라까지 온다. 그리고 몸속에는 이집트 왕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뭐다 속칭해서 그리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는 별로 생존했다 볼 수 없는데 자 여기서 요 얘기 좀 넘어가야 돼요. 요거는 좀 시험 문제를 책에는 없지만 내야 되는데 내가 요거는 좀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랍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랍. 이제 좀 봐주세요. 시험 문제 내본다. 객관식으로. 아랍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아랍인일 하잖아요.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 질문하고 바로바로 얘기할게요. 외우세요. 외우라는 게 인지하세요. 이란은요, 아랍인이 아닙니다. 이란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무역하려고 이란인을 만났어요. 이란에 직접 갔어요. 술 먹고 밥 먹고 하다가 이랍니다. 와, 저 아랍에 처음 왔는데요. 아랍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만 그 사업은 파토납니다. 지금 무슨 이해되나? 이게 어떤 형국이냐면 네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왔어. 제가 한국에 왔어. 지금 부산에 왔어. 사업하려고. 내가 미국 사람이다. 역시 중국이 너무 좋아요. 라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란과 아랍은요,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시대로 지금까지. 자, 이란 옆에 뭐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죠? 1990년도에 보면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 자, 근데 다 빼고,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좀 간편한, 역사가 다 제가 조밀하게 안 하고 조금 크게 봐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란과 아랍은 다르다. 그러면 아랍은 뭔데? 아랍은 지금 어떤 나라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요번에 월드컵에서 4등 했잖아. 여러분 스포츠도 안 봐. 영어도 안 해. 공부. 아니 월드컵에서 요번에 4등 했잖아. 모로코가. 그리고 이라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란을 제외한 다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뭐 리비아 이런 것까지. 그건 전부 다 아랍인이라 보면 돼요. 그럼 그 아랍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형제다. 왜? 그 사람들은 뭐다? 그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아라비아 반도거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요때 옛날에 이 석유 나기 전에 뭐 했노? 낙타 타고 그냥 유목민족이었단 말이야. 낙타 타고 뭐 텐트 쳐놓고 살았단 말이야. 그 서남아시아 셈족이라고 그래. 셈족. 덧셈 뺄셈이 셈족이에요. 셈족.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방이 북아프리카가 이집트 위에 있잖아. 위에. 요거 햄족이라고 그래. 햄족. 햄. 잭서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아랍인들은 이런 셈족과 서남아시아 쪽에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는 햄족이 섞여서 민족을 만드는 게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아랍인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다? 그냥 너무 생각이 안 나면 이라크인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동 사람들, 터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랍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루는 셈족과 햄족이다. 그럼 이란인들은 아리안족입니다.
아니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할게. 그리고 시험 문제 혹시 내더라도 이런 거는 갈로 안 할게. 내가 여러분 충분히 오늘 이해만 하면 그냥 1번, 2번, 3번, 4번 고르는 문제를 낼게. 그럼 됐지? 그 정도는 됐지? 아리안족은 뭐다? 유럽인의 골격과 체격을 갖고 있어요. 즉 뭐다? 이란의 뿌리는 유럽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랍인들은 당연히 언어도 아랍어를 쓰겠죠. 지금 아니니까. 그리고 이란은 뭐 파르시라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기원전 시대. 자, 이란은 옛날에 어떤 나라라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기원전 시대부터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은 뭘 떠올려야 되는? 이란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기원전 시대부터 갖고 있던 도처가 언어가 있어요. 즉 뭐다? 이란인들과 아랍인들은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도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사실 구분 잘 못하잖아. 별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보잖아. 즉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솔직히 구분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뭔 일을 하면 사고를 할지 없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머리에 딱 외워서 절대로 이란 가서 아랍에 와서 영광입니다 하는 순간 그 사업은 깨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 이해됐습니까? 요건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종교로 보는 거예요. 종교로는 사실 다 이슬람을 믿죠. 이슬람. 조금 잠이 오시겠다, 그죠? 이슬람인데 이슬람을 그동안 걸프 전쟁까지는 유럽도 잘 몰랐고 미국도 잘 몰랐어요. 이게 두 개의 파가 있거든. 혹시 아세요? 수니파라고 들어봤어요? 수니파, 시아파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는 봤어요? 자, 이슬람은 내 사실 더 깊숙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정도 알아놓자. 이게 지식 아이가. 이슬람 교잖아, 종교잖아, 종교. 이슬람교는 딱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니파와 시아파. 이거는 여러분 그럼 이제 봐봐요. 오늘 요래 들으면 이제 뉴스에서 수니파, 시아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시아파는 쉽게 말해서요, 이란만 믿는다 보시면 돼요. 이란만. 이건 전부 다 아랍만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다? 시아파는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 15% 정도. 아니, 프로테인은 필요 없지만, 여기는 85%, 다음은 85%가 수니파를 믿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이란을 제외한 우리가 아는 중동은 전부 다 누구다? 터번 쓴 사람들은 누구다? 이집트도 터번 쓰잖아. 아랍인이고, 이란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조금 있어요. 이란과 관련된 시아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란은 무조건 시아파다 보시면 돼요. 그럼 시아파는 뭐고 수니파는 뭐다? 이거 빨리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듯이 여기도 뭐다? 마호멧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슬람교에도 마호멧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빨리 얘기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마호멧과 예수님과 부처님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옥황상제랑.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 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머릿속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나는 누구다? 천주교로 보면 나도 신부죠. 신과 소통하니까. 무당은 신과 소통해요. 근데 이상하다. 나는 왜 목사님들하고 신부님하고 스님들하고 전부 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신과 바로 소통해야 되는데? 난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왜 대학을 가요? 신과 소통하면 대학을 가야 돼?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건 다 대답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무당을 욕을 하죠? 내 의문이, 내가 니한테 질문한 거다. 진짜 만약에 중개소를 하면 성직자라면 내가 성직자 아이가? 아니 몰라서 물어본다 니가한테. 그게 세뇌인 거예요. 그냥 저런 사람은 무시해버리자니까. 근데 왜 무당들이 무시당한 줄 알아요?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무당이 많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도 내 같은 사람은 그럼 내가 똑똑한 게 됐구나. 사과할게. 너는 사과할게.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 시아파는 마호멧,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혈통들만 교주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교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일종의 교황. 지그시게. 그게 뭐냐면 칼리프예요. 칼리프. 이거는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칼리프. 자, 이슬람에서 왕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왕이라 하잖아. 이슬람에서 왕을 술탄이라 합니다. 술탄. 이건 좀 들어봤죠? 술탄 어디서 들어봤지?
술의 약탄 이게 아니고 술탄 들어봤죠? 그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제일 높은 그 성직자를 교황이라 하잖아. 이슬람에서는 제일 높은 별칭은 칼리프라 그래요. 칼리프. 요 정도는 오늘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칼리프다. 요 정도는 이해했죠? 근데 뭐다 시아파는 뭐랬노? 이 마호멧이 사실 서기 한 600년경에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한 멸망할 시점이 한 600 몇십 년 아이가 660년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그때 나온 게 이슬람의 성직자는 660년에 마호멧이 나왔단 말이야. 마호멧이. 근데 그 마호멧의 혈통들만 교황이 될 수 있다가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아파의 주장이고 이쪽은 수니파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교리만 밝으면. 이게 수니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이란은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 뭐랬노? 그 아리안족이라서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농경 문명이에요. 이란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랍인들은 지금 석유가 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 원래 유목민족 출신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인들은. 아랍도 엄청난 거죠. 자, 어쩔 수 없 좀 더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미안.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칠 것 같다. 근데 재밌으면 안 되나? 나 미치겠다, 지금. 완전 초흥분 상태다. 근데 오늘 오늘 이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끊어서 얘기하는데도 멈출 수가 없네. 자, 그거 잠시 넘어갈게요. 니그가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잘 나는 건 알지? 미국에서는 석유 어디에 제일 많이 나는지 알아? 주 중에 뭐 애리조나 주도 있고 무슨 주도 있잖아. 뉴욕 주도 있고 다 있잖아. 미국에서 제일 석유 많이 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고? 텍사스 주. 그때 화면 내 찍어서 내 집에서 유튜브에 올려 보는 데 있다 이가. 이런 동네 너무 안 좋더라. 꼴리 싫더라. 셀수 줄일게. 교수 같은 거 할게. 그런데 텍사스 주 미국도 석유 많이 나는 걸 알죠? 근데 미국은 그 석유 내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잖아. 석유 나는 시추를 하잖아. 시추공이라 하지. 시추공. 텍사스 주에만 한 3만 개 있어. 시추공을. 그러면 여기는 사우디에는 몇 개 있겠노? 한 1000개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왜 텍사스에 2만 개 뚫겠노? 많이 없으니까 계속 뚫을까 이거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뭐고? 왜 1000개밖에 안 뚫어? 여기 뚫어놔 계속 놓으면 돼. 말로 또 뚫러. 양 조절하는 거지. 우리 첫 주에 배운 게 뭐고?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잖아. 많이 생산하려면 약을 10,000개 뚫으면 석유값은 100달러에서 1달러도 될 수 있겠죠? 그럴 이유가 있나? 계속 100달러 유지해야 될까 아이가? 배럴당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그들이 조절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게요? 뭐니 해도 약을 국영이지만 아람코라고. 석유 제일 많이 낸 1등이지. 얼마나 축복받았노. 뭐 스티브 잡스고 뭐 빌 게이츠 다 필요 없다. 아마존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제일 부자다. 야들은 아무데나 뚫으면 엄청난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더 안 뚫는 거예요. 가격 조절하려고. 축복받은 민족이죠. 환경오염이요. 근데 환경오염 얘기하지 말라 했죠. 화산오염을 한번 폭발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막는 탄소량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 마크롱. 내가 항상 마크롱이 생각나면 뭐라 마카롱으로 외우면 되잖아. 프랑스 대통령. 그것도 등신이지. 어디 책 하나 잘못 보고 나서 아마존 나무가 베어지면 지구의 흡박 더 이상 산소가 안 나옵니다. 그 아마존에서 나오는 산소량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다 베도 상관없다고. 지구에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냥 외계인이 우리나라 지구를 터뜨리지 않는 이상 안심하시라고. 후쿠시마 있잖아요. 먼저 그게 제일 먼저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해류의 흐름이 미국하고 저 달 돌고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게 바다의 해류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와요. 최종적으로 오는 게 한국이에요. 조금 선동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내가 아까 그냥 지금 준비된 멘트가 아니다. 기억하기가 망각하겠는데 왜 전 세계 모든 정권이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 뭐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접수. 방송국이잖아. 왜? 니한테 계속 소리를 내주는 방송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방송국을 접수를 못 했잖아. 그래서 저 상대당도 뭐고 방송위원회를 안 놓잖아. 위원장부터 해서. 지금 무슨 말 이해되나? 왜? 사람은 누구나 선동당하고 세뇌당하기 알기 때문에. 그건 세뇌시키 제일 좋은 게 방송이잖아요. 뭐 요 정도는 말해도 되는 내용 아니야? 니들 판단 알아서 할 몫이고. 자, 여러분은 지금요 엄청나게 급하게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습니다로 그게 우리의 일반적 학습이면 내가 지금 요즘까지 다 넘어온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요것만 설명해도 3시간입니다. 요까지 갈게요. 요거는 뭘 실수하지 말고 제발 이런 거 가서 알아와서 행복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알겠어요? 요 정도 멘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근데 요건 얘기해야 되겠다. 페르시아 제국은 옛날에 그 영화 300에서 나올 정도 제국이었잖아. 그리고 얘들이 한번 그리스나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가 사실은 서기 3세기부터 7세기까지 또 유럽을 유협할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내가 서기 3세기부터 7세기를 했잖아요. 그럼 한 200년경부터 600년경이다. 서기.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기원전 31년부터 서기 한 100년, 200년까지가 밖에 안 돼요. 딱 한 200년만 로마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일 잘 나갔던 시기가. 글래디에이터 영화 봤죠? 글래디에이터 그때부터가 로마가 멸망해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없어지던 시점이에요.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봤던 러셀 크로우 나왔던 영화 있지? 그때부터가 로마가 이제 힘이 빠지는 시기예요. 그때가 한 서기 200년경이에요. 200년. 서기 200년경. 연도를 왜라는 게 흐름을 좀 아시라고. 로마 제국에 매년 평생 잘 간 거예요. 아니고. 로마가 결국은 1500년 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1500년 갔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보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휩쓸 때는 그냥 200년이라고. 기원전 31년부터 그냥 다 빼고 그럼 서기 1년이라 치고 예수 태어났을 때보다 치고 한 200년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가 제일 잘 나갔던 시점이라 생각하라고. 그냥 대충 어중간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 정도 흐름만 잡자고. 그러면 내가 금방 말하는 그 뒤는 누가 힘을 잡았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오늘 수업 준비를 안 했었는데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시 조선처럼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뭐랬노? 서기 3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를 했지요. 그럼 서기 7세기라는 건 뭐고? 601년부터 700년까지가 서기 7세기입니다. 연도를 딱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데 자, 오늘 약속 드릴게요. 오늘 이게 다 안 끝날 것 같다. 네, 여러분 약속한 시간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요 얘기하고 여러분 편하게 해드릴게요. 됐죠? 약속한 시간 있으니까 그 약속 지킬 이유는 없지만 아시겠죠? 좀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들을래? 유튜브 보는 유튜브 계속 50분 동안 볼 자신 있나? 내 처음 얘기한 유튜브도 없고 막 수업이다 생각하고 듣는 김에 들어보라는 거죠. 네가 화면 보는 것과 이렇게 실제로 보면 더 잘 들리잖아. 근데 특별히 재미없게 얘기하지는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서기 한 600, 이제 머릿속에 한 700년까지는 뭐고, 지금 이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페르시아는 이란이 잘 나갔네, 그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랍인들은 근데 석유는 필요 없지. 석유가 쓸모올 데가 없잖아. 석유를 파내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라크, 이집트 이런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아랍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도 없었다. 이라크라는 나라 없었다. 왜 한민족이었고 그냥 얘도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냥 낙타 타고 가면서 유목생활하던 힘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야들이 이슬람 종교가 언제 600 몇십 년경에 이제 마호멧이 나오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뭉쳤단 말이야. 아랍인들이. 이제 민족의식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셈족과 햄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얘들이 뭉치면서 자연히 누가 망하게 되노? 페르시아가 망했겠지. 얘들이 왜? 나 이집트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제국. 근데 요 땅에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였냐? 이란이었잖아. 페르시아 제국. 이란은 지금에 가서 이란이 뿐이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었겠지. 얘들이 종교로 이제 뭉치는 거죠. 그거 아시잖아. 제임에서 봐라. 하나 눈 돌아가니까 막 뭉친다. 이거 죽이라면 죽이잖아. 그게 종교의 힘인 거예요. 뭉쳐가지고 그다음부터 누가 잘 나가노? 이슬람 제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슬람 제국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이런 거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는 누가 만들었노? 18세기 들어와서 이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다시 장악을 하잖아.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중에 독립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때 뭐고 그때 그래서 니들 봐봐봐. 이집트 지금도 아프리카 보면 어떻게 돼 있노? 국경선이 뭐 이렇게 막 쫙쫙쫙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 막 지금 멋대로 이렇게 쭉 줄 거 가지고 여기는 수단, 여기는 가나, 여기는 이라크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니들 지도 봐봐봐. 뭐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되는데 국경선이 쫙쫙쫙 정사각형 이렇게 됐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그가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식민지 하다가 좀 찢자, 이건 니가 가져 이러면서 어떻게 해노? 그렇게 강따라 안 그리고 서로 식민지를 나눠 먹는데 강이 요로 있는데 너 그럼 보통은 나라 국경이 있는 게 산맥 하나로 나누어지든지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산맥 때문에 나눠진 그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근데 이 애들은 강이 있는데도 쫙 이렇게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 가니까 가나가 되고 요래 가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종족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수단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가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가 민족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종족 분쟁이. 그러니까 왜 종족 분쟁이 생깁니까? 야, 우리 쪽이 그러니까 수단 쪽에 있는 종족이 더 많고 우리가 이 수단 해야지 하니까 누군들 국경을 뺏기시면 우리 독도 하나도 안 뺏기려 하는데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니, 시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흐름이 이렇게 막 빨리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낸다. 근데 흐름은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 제국에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셈족, 햄족이 뭐 섞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이 사우디아라비아 나누고 요르단 나누고 리비아 나누고 이라크 나누는 것도 누가 나눴다? 줄 딱 꺼가지고 이건 이라크,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나누는 것도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봐봐. 초기 700년경에 이슬람 제국 얘들도 잘 나갔다 얘가 엄청 잘 나갔잖아. 십자군 전쟁 알죠? 리차드 왕 로빈 훗 나오던 시절 1200년경이거든 서기. 그때 이슬람 제국이 한번 종교로 뭉치고 나서는 유럽이 잽이 안 됐어요. 문화적으로. 니거들이 쓰는 지금 숫자를 뭐라고 하는데? 무슨 숫자라고 하는데? 1, 2, 3, 4를 영어 숫자가 뭐라는데? 아라비아 숫자잖아. 아랍에서 숫자를 만들었잖아. 유럽에서 옛날 쓰던 숫자를 뭐고 이게 뭐고 이게 1이고 이게 2였잖아. 이게 5였잖아. 이거 보죠. 여러분들 개종식에 보면 아직도 이 표시 있잖아.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숫자였잖아. 유럽의 숫자는. 1, 2, 3, 4, 5, 6, 7은 아랍에서 만든 숫자라고요. 근데 왜 유럽 사람들도 참 자존심이 있거든. 지금 숫자 여러 만들어 놨는데 왜 결국 아라비아 숫자로 넘어갈게? 요러 하니까 뭐 6이 되고 하니까 숫자 변조가 좀 어려운 게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래요. 근데 이것도 변조가 쉽긴 쉽죠. 뭐 이러다 뭐 6에서 이렇게 하면 또 8도 되니까. 그렇지만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이게 제일 편리하다 해서 아랍의 숫자로 즉 아랍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랍 문명도. 근데 그 아랍 문명이 발전한 게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이집트 북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여기 아까 말했던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 즉 어떤 알렉산더 또 위대한 건 과학 문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피를 이어가는 게 이쪽이 원래 이제 지금 말하는 이슬람 쪽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얘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환경이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공간이 되니까 더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란은 아까 뭐랬노?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서기 한 700년까지 잘 나가다가 이슬람, 지금의 아랍인들이 뭉치는 바람에 한쿠 죽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란 사람들 뭐고? 이 새끼들 때문이야. 아랍 니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약간 느낌이 들죠. 물론 유럽에 밀렸지만. 그리고 지금의 아랍인들은 뭐고? 우리도 한때 이슬람 제국 엄청 잘 나갔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시죠? 지금의 터키. 터키는 종교가 지금 뭐예요? 이슬람이잖아. 이슬람은 근데 내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네. 이슬람족은 뭐고? 셈족도, 햄족도, 아리안족도 아니고 뭐다? 투르크 제국. 투르크의 조상이 누구고? 돌골족. 돌골족 하면 고구려가 생각나지 않나? 돌골족들이 대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투르크 계통, 투르크 민족. 고구려 때 영계소문 나오고 돌골족이 만든 중국의 나라 어디고? 당나라잖아. 당태종이 돌골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아랍인은 전부 다 셈족, 햄족 이랬는데 약간 미스가 있었네. 지금의 터키 민족은 같은 이슬람의 한 뿌리지만 뭐다? 저는 투르크 민족.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걔네들은 종교로 뭉쳐가 있단 말이야.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터키가 1453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조금만 이제 집중해도 지금 몇 시입니까? 34분. 요것만 하고 마칠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중간고사 7교시 거 좀 뺄게. 오늘 말이 길었다. 내가 어째서 도리가 없다. 폭주하기 시작하면 나도 내를 못 말린다. 지금 내가 그러면 뭔 얘기까지 했노? 터키 얘기까지 했죠. 그래도 지 마음속에는 터키 민족끼리도 같은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53년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다. 이때가 중세 로마 제국이 망해요.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게 1453년. 이번 연도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453년 역사주 중요해요. 며칠 전에 오션트를 보니까 정복자 1453 이래 나오는 즉 그는 누가 만든 영화겠노? 터키에서 만든 영화겠죠. 국뽕 영화예요. 터키 국뽕 영화. 왜? 유럽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1453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뭐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의 유럽에서 최강자였거든. 그래서 원래 터키 사람들이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한다고. 민주주의 전투력이 강하다고. 지금도 터키 사람들은. 내가 학기 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못 살지만도 나토는 군사 동맹체잖아. 유럽에. 터키는 낀가 준다고. 경제력이 떨어지지만도. 왜? 터키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요 지역. 그럼 옛날부터 이 지역을 왜 차지했겠노? 힘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중요한 걸 옛날부터 차지했겠지. 1400년경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터키에 있던 왕이 바뀐 게 뭔지 그 이후로. 왜? 유럽을 멸망시켰으니까 일종의 터키는 지금의 이름이고 그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용은 다시 얘기하니까 지금 흐름만 잡아봐. 그냥 흐름만. 이때 왕이 되는 사람이 뭐 교황이 되는 거야. 터키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은 이름이 뭐다? 술탄이라 그랬죠. 술탄. 그 이때부터 제도가 바뀐 거. 술탄이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은 동시에 뭐가 된다? 교황이 되는 거예요. 칼리프가 되는 거예요. 왕이자 교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무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 제일 거짓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는 거하고 중국집 전화가 아까 출발했는데 하고. 그죠? 네. 자, 진짜 마지막이다. 뭐야? 뭔말 하려나? 마지막에 좀 흥분돼가지고. 요말 그냥 넘어갈게. 즉 뭐야? 이슬람 그럼 지금의 아랍 사람들 마음속에 뭐겠노? 우리가 한때 유럽을 지배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겠죠. 영광이 남아 있겠죠. 이런 사람들 뭐고? 우리가 옛날에 제일 잘 나간 페르시아 제국인 하는 게 있겠죠. 둘 다 지금 열받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한 번도 친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런 거지. 한국 가서 일본 너무 좋아하면 니거들만 장난 아니죠. 바로 노조팬 됐다 그러되면 니 뭐고 이래 되잖아. 나는 요즘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 명 생겼다. 누구게? 오따니가 실력만 좋아서 좋은 게 아니야. 실력 좋은 게 일단 좋아요. 걔 딱 인생 계획표가 중학교부터 나온 거 있잖아. 얘가 무슨 도표를 만들어 놨다고.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휴지 줍기가 있어요. 휴지 줍기.
그러니까 요런 화살표 그래서 요러니까 뭐라고 돼 있다? 운 이제 됐어요. 운이 뭐고 한자로 하면 여러분 내 뜻밖으로 한자 잘한디. 내가 초등학교 때 한자를 좀 잘했다. 나 원래 서예 대회 나와서 동아시아 대회 나와서 1등 대회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서예로. 근데 글씨 왜 있다? 이거는 서예가 아니잖아. 동아시아 대회 별거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끝. 그죠? 서예하는 데는 세 나라밖에 더 있나? 내 뜻밖으로 좀 재수 많아요. 이게 운이잖아. 여러분은 근데 사실 운이 없는데 왜 옷단이는 야구를 배우고 나서부터 휴지를 줍는 줄 아나? 내가 넘어버린 휴지를 줍는 순간 그 사람이 가져갈 운을 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람 운까지 나한테 올 거야라는 생각이야. 엄청 무서운 생각을 무당인 내 입장에서는 확 와닿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이 찍혔잖아. 며칠 전에도 구글 내가 뭐 안 보려고 해도 알고리즘상 그 쇼츠에 LA 엔젤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됐는데도 이 라커룸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뭐 휴지 있으면 지가 딱 주워가서 버리는 거야. 그 장면이 찍히잖아.